158쪽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체는 빨리 끝낼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알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식물은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식물만. 무슨 개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 식물은 조직계. 식물은 조직계. 얘는 이게 하나 더 있고 요 사이에. 동물은 여기 이제 기관계. 이게 동물. 식물은 조직계가 하나 더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공통된 것만 따지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비슷한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도 아무 세포나 모이는 게 아니라 피부 조직이면 피부 세포만, 근육 조직이면 근육 세포만 모인 거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끼리만 모였고 조직이 또 모이면 기관인데 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하고 식물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밑에 그림이 있네. 자, 동물의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여기 보면 위, 심장, 간, 허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관에 속해. 그럼 동물의 조직에는 뭐가 있어? 혹시 아는 거예요? 동물의 조직. 동물의 조직.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 조직.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 조직. 그 다음 피나 핏줄, 이제 혈액이랑 이런 걸 다 모으면 뭐 결합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동물의 조직에 속하는 애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름 정도만 보고 이게 동물 건지 식물 건지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 이거는 동물 거고, 아 그럼 동물의 기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동물의 기관계. 이거 동물에만 있는 거. 소화기관계, 호흡기관계, 배설기관계. 알겠어? 이게 동물에만 있는 거야. 자, 식물에 있는 조직, 식물의 조직은 뭐 표피조직, 그 다음 울타리 조직, 이런 거 들어봤지? 중학교 때. 그다음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에 있는 조직이고, 이런 게 모이면 조직계, 그 다음 기관인데 식물의 조직계는 사실 잘 물어보진 않아, 종류까지는. 근데 식물의 조직계에 뭐가 있냐 그러면 뭐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표피 조직계. 네, 이름 뒤에 조직계자가 다 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중요한 건 식물의 기관. 식물의 기관에는 뭐가 들어가? 동물의 기관에는 아까 심장, 간, 허파, 뭐 콩팥 이런 게 들어간다면 식물의 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게 다 식물의 기관.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달달달 안 외워도 기관 정도는 동물, 식물에 뭐가 있는지 좀 구분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거 구분 못하면 진짜 크게 반성해야 된다. 설마 두 개의 그림이 나왔는데 핵도 못 찾진 않겠죠? 핵은 양쪽에다 똑같이 하나씩 있고, 핵의 역할. 핵 안에 뭐 들었어? DNA 아래, DNA 유전물질이죠. 그래서 핵은 DNA를 갖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써요.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게 DNA가 있어서 세포가 어떻게 얘네가 작용을 할지 얘가 다 결정해 준다는 뜻이야. 왜 사람의 몸으로 치면 뇌가 다 명령해서 조절하듯이 세포에서는 핵이 다 명령해서 조절한다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게 다 핵의 특징. 핵은 막으로 쌓여 있는 거 알지?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을 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 그래요. 핵막에 구멍 뚫려 있는 건 아니? 핵막이 완전 밀폐가 아니고 핵막이 에이씨
니미럴. 자, 세포가 있고 핵이 있으면 요 핵 막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물질들이 밖에 안에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DNA는 왔다 갔다 해 못해. DNA는 안 되고 RNA나 단백질 이런 애들은 왔다리 갔다리가 돼요. 그래서 핵을 싸고 있는 막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네 핵 말고 이 안이 핵이면 핵을 말고 여기 나머지 부분,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걸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맨날 물어봐도 맨날 모르더라.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불러?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 요 세포질 부분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보시면 소포체,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없네? 왜 세포질은 여기 없는 거야? 여기 세포질을 하나 내가 추가해 둘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 하고, 세포질은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는 곳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다 떠다니고 있는 곳, 여기가 세포질이에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리고 자, 여기 핵 바깥쪽에 곱창처럼 쭈글쭈글 붙어있는 이것들 이름이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소포체. 자, 이 소포체의 역할은 뭐냐? 말 그대로 이름이 소포체잖아요. 물질을 필요한 대로 옮겨주는 역할이지. 그리고 이 소포체 겉부분에 보면 검은색 점점이 알갱이 보여? 이 검은색 알갱이들이 바로 라이보솜인데, 이 라이보솜이 무슨 역할? 뭘 만들어줘 얘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소포체한테 줘. 그럼 소포체가 이거를 막 이동시켜서 핵 안으로 보낼 거는 안으로 보내고, 얘 핵이랑 연결돼 있어서 핵 안으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밖에 딴 데로 보내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해? 요거 골지체한테 전달하면 얘가 이제 핵 바깥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면 누구한테 줘? 소포체한테 주고, 소포체는 다시 골지체한테 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런 형태. 소포체가 직접 줄 수도 있는데, 세포 안으로는 직접 보낼 수 있는데, 세포 바깥으로 보내려면 골지체가 이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뭘 이동시킬 때는 소포체, 아예 밖으로 내보낼 땐 골지체.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게 바로 라이보솜이죠. 알갱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됐습니까? 이게 라이보솜이고, 라이보솜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곱창처럼 생긴 애가 소포체. 얘의 역할은 물질을,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통로. 라이보솜이 단백질 만들어서 소포체한테 주면 얘가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 근데 세포 안으로 보낼 때는 소포체가 그냥 보내고, 세포 밖으로 아예 내보내야 되면 이제 이걸 골지체한테 준다. 골지체는 여기서 많은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곳. 됐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라이보솜에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셋 다 역할은 뭘 만들어서 이동시키는 거죠. 이 세 개가 한 세트. 오케이. 자, 이건 동식물에 다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니네 그림에서 마이토콘드리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 기호로 찾아봐. B. 저 번데기 같이 생긴 애가 마이토콘드리아야. 알겠어? 안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는 애.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 세포 호흡을 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진짜 중요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 만들어주는 애가 쟤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동물에는 없고 세포 막은 참 둘 다 있구나. 얘가 바로 엽록체죠.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는. 이거는 동물에 없죠. 엽록체 하면 광합성. 자, 엽록체 찾아보소. 동물엔 없으니까 식물에서. G.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안에 이렇게 막 쭈글쭈글한 주름 같은 게 들어있고요. 엽록체는 확대해보면 안에 이렇게 동전 같은 게 쌓여 있어요. 그림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얘는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 액포. 액포는 누구한테 있는 거? 식물한테만 있는 건데 뭐 하는 부분이야? 뭘 저장하는 곳인데? 노폐물. 동물은 노폐물을 버릴 수 있어요. 싸잖아요. 식물은 안 싸잖아. 대신 이제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이나 물이나 색소 등을 저장하는 물주머니 같이 생긴 애가 액포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액포는 노폐물을 점점점 쌓아두는 곳이니까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지. 점점 쌓여가지고. 그 다음, 자, 세포 막은 동식물 다 있죠. 막은 둘 다 있어요. 말랑말랑, 말랑말랑. 자, 세포 막은 물질 출입 조절. 물질 출입 조절. 뭘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뭘 내보내겠다. 이거 다 막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얘가 들여보낼 거 내보낼 걸 다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얘는 아무거나 다 들여보내지 않아. 넌 들어와. 넌 안 돼. 이걸 얘가 결정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에 선택적 투과를 한다. 얘가 골라서 들여보낼 수 있어. 막은 이게 돼. 야, 넌 들어와. 넌 안 돼. 막은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벽. 이게 세포 벽이죠. 벽은 선택적 투과해 못해요. 얘는 못해요. 얘는 골라서 들여보내는 거 못하고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세포 보호하고 형태 유지. 단단하게. 그래서 얘네는 단단. 식물은 세포 벽이 있어서. 동물은 막만 있어서 말랑말랑. 됐죠?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다.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고 뭐 소포체가 있고 라이보솜이 있고 뭐 마이토콘드리아며 아니면 엽록체며 막 있잖아요. 얘네가 다 보시면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 애들이에요. 이 막을 확대해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어? 우리 뒤에 가면 보겠지만 인지질 이중층 기억나? 머리하고 꼬리 이렇게 있고 사이사이에 단백질 껴있고 이 기억나요? 인지질 이중층? 와, 생전 처음 본다는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다 이렇게 사실 얘네 다 쌓여있는 거거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근데 이게 막이 이중막, 그러니까 이 막이 두 겹으로 쌓여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쌓여있는 애들. 두 겹으로 쌓여있는 애들이 딱 세 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세포 안에서 얘네들 다 막으로 쌓여 있는데 특히나 두 겹으로 쌓인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중막.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딱 세 개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중막 구조일 뿐만 아니라 얘네 세 개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체 DNA를 갖고 있다요.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자기만의 DNA를 안에 따로 갖고 있어요. 간단한 거를.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혼자 막 복제도 돼요. 세포 안에서 따로 좀 놀 수 있어요. 반면 아예 막이 없는 애가 있어요. 라이보솜, 알갱이 있죠? 얘는 막으로 쌓여있지 않아요. 얘는 그냥 RNA 덩어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한 겹으로 쌓여있고요. 요 세 놈만 두 겹. 얘는 아예 막으로 안 쌓여있다. 요거는 외워야 돼. 알겠죠?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가시면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죠. 166쪽. 세포막 이렇게 생겼잖아. 기억나지? 머리하고 꼬리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이게 세포막 확대한 거죠. 잘 때가 아니야. 자, 세포막 이거 머리하고 꼬리 성질 달랐던 거 기억해?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 꼬리는 물을 싫어해서 머리는 친수, 꼬리는 소수. 그럼 봐라. 얘네는 이렇게 꼬리를 맞대고 이중으로 쌓여있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 왜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돼 있는 거야? 얘네 성질하고 관계 있어. 친수, 소수하고 관계 있어. 아니, 이게 다 세포막이잖아요. 세포 안팎이잖아, 안팎. 근데 인간의 몸은 세포 안이나 밖이나 주성분이 뭐야?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대가리를 밖으로,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안으로. 알겠어? 밖에 다 물이니까 다 머리 부분이 물을 이렇게 향하고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 좋아하는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은 안쪽으로 물을 피해갖고 지들끼리 마주보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왜 인지질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냐? 우리가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하죠. 두 겹이니까. 왜 이중층일 수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돼? 세포 안팎이 주성분이 물이라서 친수성이 머리가 물을 향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이중 막구조인 애가 누구였죠? 셋?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중 막구조죠.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막 한 겹이에요. 그리고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처럼 이중 막인 애들은 이게 두 겹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게 한 겹이에요. 세포 막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이중 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인지리 이중층, 이게 두 겹 있으면 이중 막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껴있는 단백질, 얘네는 무슨 역할이야? 저 사이에 껴서 뭐 해요? 아까 세포막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물질. 왔다리 갔다리 골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얘가 골라주는 거예요. 단백질 사이에 여기 봐봐. 통로 뚫린 거. 내가 뭘 먹었다? 영양분이 들어왔어. 자, 영양분이 여기 단백질에 탁 붙어. 단백질이 얘를 알아봐. 양분이네?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지. 얘가 쫙 대문을 열어준다니까 안으로 숑 들어가요. 근데 왔는데 들여보내면 안 되는 애야. 그럼 길을 안 열어줘. 알겠어? 자, 여기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 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합친 이 올챙이 한 마리를 인지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껴있는 형태.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지질과 단백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가 고정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움직여요. 유동성이 있어요. 얘네 다.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물을 좋아해, 물을 싫어해.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성에 파묻혀 있고요. 물질 이동에 관여할 수 있어요. 문 열었다 닫았다를 얘가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좋습니다. 여기 있네. 세포 안팎은 물이 많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쪽이 되어서 층이 두 개가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써 있고요. 자, 얘네들은 선택적 투과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주로 단백질이 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백질이죠. 내가 뭘 먹었어. 이게 소화돼서 포도당이 됐어. 이게 양분이지. 지금 세포 밖에 포도당이 왔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보내야 돼. 그래야 이 포도당으로 뭐 세포 호흡도 해서 에너지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이 포도당이네. 문 열어. 그럼 얘가 이제 들어오는데 문까지는 얘가 열어줘요. 그럼 포도당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발이 달려서 걸어? 아니잖아. 어떻게 들어와? 문까지는 얘가 열어줬어. 그럼 그 다음은 자, 포도당이 밖에는 많아. 안에는 적어. 그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지가 알아서 이동하잖아. 언제까지?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두 글자.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같아질 때까지 알아서 온다. 두 글자. 확산 이것들아 확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다시. 물질은 가만히 냅두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알아서 온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게 확산이에요. 단백질이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오는 거예요. 확산돼서.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포도당 같은 애는 이제 애가 알갱이가 커요. 애들이 알갱이가 작은 애들이 있어요. 알갱이가 작은 애는 사실 단백질이 문 열어주는 걸 안 기다려도 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어? 인지질 이중층이 완전 밀폐가 아니죠.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아요. 요 인지질 사이사이 구멍으로 그냥 알아서 뚫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크기가 작으면 이게 돼요. 크기가 큰 애들은 꼭 단백질이 문을 열어줘야 되지만 작은 애들은 그냥 틈으로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꼭 단백질을 지나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뚫고 들어오면 확산 중에서도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오케이? 이건 크기가 어떤 애들이 가능할까? 작은 애들이 가능하겠지. 그래야 뚫고 들어와.
크기가 큰 애들은 이게 안 돼. 꼭 단백질이 문 열어줘야 돼. 이게 촉진 확산. 근데 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이름을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냥 둘 다 확산이라고만 하고, 그럼 이름은 그냥 확산이라고 해도 차이점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인지질 이중충을 그냥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 일단 얘네들은 특징이 없네. 이런 애들은 특징이, 여기다 쓸게요. 특징. 일단 애들이 크기가 작아야 됨. 분자, 입자라고 쓰지 뭐. 입자,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크기만 작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게, 크기만 작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게, 크기가 작아도 못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요 가운데가 소수성 부분이죠. 물을 좋아해, 싫어해, 요 라인은.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들어오다 여기서 막혀요. 여기를 못 뚫어. 그러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크기도 작아야 되고, 물을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싫어해야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여기랑 성질이 같아야 돼. 이해되지?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들어오다 여기서 막혀요. 못 들어와. 섞이질 않아. 그래서 크기도 작고, 얘네들은 친수여야 돼, 소수여야 돼? 소수성이어야 돼요. 물을 싫어해야 돼요. 근데 보통 물을 싫어하면 뭘 좋아해, 반대로? 그죠? 기름을 좋아하지. 그래서 물을 싫어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을 좋아한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친유성, 이 기름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아니면 기름에 잘 녹는다, 지용성, 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지용성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소수성 혹은 지용성. 아, 물을 싫어하는 애들, 물을 싫어하고 알갱이가 작아야 인지질 이중충을 바로 뚫고 들어올 수가 있구나. 됐습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예시. 그리고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건 지방이 소화되어 생긴 애들이라서 물을 싫어해요. 다 기름 쪽이라. 이런 애들이 바로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지방은 될까요? 지방? 그냥 지방. 자, 지방이 소화되면 이런 애가 돼. 얘네는 크기가 작아서 또 기름을 좋아해서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지방은 아직 소화되기 전이죠. 너무 커. 이건 안 돼. 크기가 작으면서 기름을 좋아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꼭 단백질을 지나와야 되는 애들. 그럼 얘네는 특징이 어떨까? 꼭 단백질을 지나와야 되는 애들. 일단 알갱이 크기가 좀 커요. 입자 크기가 크고, 크기가 혹시 작아도 물을 좋아하는 친수.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 물에 잘 녹아. 지용성의 반대말이죠. 이런 애들이 꼭 단백질을 지나와야 돼.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누구냐? 포도당 아미노산. 얘네는 크기도 크고 물도 좋아해. 그래서 무조건 단백질 지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이온들. 전하를 띠는 물질이면 주로 이온인데, 이온은 크기는 작아. 근데 얘네는 물을 좋아해. 그 풀말을 띠는 애들은 보통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물을 안 좋아하는 애들은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 안 띠는 애들이 물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크기는 작아도 얘네는 친수성이라서 꼭 단백질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어쨌든 둘 다 확산이긴 한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오는 건 같거든. 그러면 양쪽의 공통점. 자, 확산이 잘 되려면, 더 잘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요? 일단 확산이 잘 되려면 어쨌든 입자의 운동이 좀 활발해야 되거든. 그럼 운동이 활발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온도가 좀 높을수록 확산이 잘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확산이 잘 되려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돼요. 한쪽에 되게 많고, 많은 데는 되게 많고, 적은 데는 되게 적고, 이래야 확산이 잘 되지, 양쪽이 비슷비슷해 이러면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쪽에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죠. 확산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농도 차가 클수록 확산이 잘 되는 건 똑같은데 왜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오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얘는 이중층 바로 뚫고 오는 애들, 얘네는 농도 차이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근데 단백질을 지나와야 되는 애들은 처음에는 이게 확산 속도가 커지는데 나중에는 농도 차이가 많이 나도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안 빨라지는 순간이 온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아니 봐봐라.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오는 애들은 개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많이 뚫고 들어오면 돼. 구멍에 개수 제한이 없어. 근데 얘네는 들어올 수 있는 구멍에 개수 제한이 있어. 왜? 단백질로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단백질이 예를 들어 여기 5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응?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 자, 얘네가 문을 다 열었어. 그럼 5개까지는 동시에 들어오지만 6개째부터는 기다려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들어오는 애는 5개든 10개든 20개든 동시에 막 들어오면 돼. 뚫고 구멍이 겁나 많은 게. 근데 얘는 단백질 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지. 많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계속 빨라질 순 없어. 오케이. 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름은 안 가르쳐줘도 이 그래프는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단백질을 통해서 오는 애들은 확산 속도에 한계가 있다. 단백질 통로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인지질 이중층 뚫고 오는 애는 한계가 없다. 계속 빨라질 수 있다. 요 차이. 오케이. 어쨌든 중요한 건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방식 1번 확산. 가만히 문 열어놓으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알아서 와. 농도가 높은 쪽에서. 아이고 씨. 농도가 높은 쪽에서. 고농도에서죠. 낮은 쪽으로 저농도로 누가 와요? 물질이 직접.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내가 직접 와요. 이게 확산.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이거 기억나? 이쪽은 설탕인데 저농도, 이쪽은 설탕인데 고농도. 자, 여기 가운데 막으로 막아놨는데 이 막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한데 구멍이 됐다 작아. 그래서 이 알갱이들은 지나갈 수가 없어. 대신 누구는 지나가? 물은 지나가. 그러면 만약에 알갱이가 지나갈 수 있다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서 양쪽이 같아졌겠지, 확산돼서. 근데 알갱이가 못 지나간다? 그럼 물이 대신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야, 이쪽이 농도가 높네? 맞추고 싶은데? 근데 얘가 올 순 없으니 물이 가면 농도가 맞아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지금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예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누가 가요? 물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삼투죠. 확산이랑 완전 반대예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가는 거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고. 왜? 물질이 너무 커서 못 가니까. 대신 물이 반대로 가주는 거예요. 이게 삼투죠. 자, 그러면 삼투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 이거 기억나? 이게 뭐냐면 적혈구.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농도가 우리 몸의 농도랑 똑같거든요. 인간의 몸이 살짝 소금물인 거 알지? 이거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맹물이 아니잖아. 살짝 소금물이에요. 식염수 알지? 식염수? 식염수가 우리 인간의 몸이랑 농도를 똑같이 맞춰놓은 소금물이야. 한 0.9% 정도? 우리 소금물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 안에 농도가 딱 우리 몸이랑 똑같아.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어요. 낮은 용액. 이쪽이 저농도야. 이쪽이 고농도야. 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은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요. 그럼 세포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 나가는 물은 없어? 있긴 있어. 나가기도 해. 들어오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막 물이 들어오면 이 적혈구가 어떻게 돼? 부풀어. 막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빵 하고 터져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 현상을 용혈 현상. 이해했습니까? 저농도에 넣으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고농도에 넣었어. 그럼 얘가 저농도가 되죠. 물이 어디서 어디로? 물은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요. 점점점. 물론 들어오는 물도 있어요. 나가는 게 더 많은 것일 뿐. 근데
완전히 나랑 똑같은 농도에 넣었어요. 딱 식염수에. 그럼 겉으로 볼 땐 물이 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들어오고 나가는데 양이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겉으로 볼 땐 적혈구가 아무 변화가 없구나. 이게 이제 나랑 똑같은 농도에 넣었을 때. 이해했어? 이건 동물. 식물도 해볼까? 자, 식물을 지금 이거 저 농도에 넣은 거야, 그 농도에 넣은 거야. 잘 봐봐.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 중에 누가 많아? 들어오는 게 많죠. 어디가 저 농도란 얘기야? 1이야, 2야. 여기가 저 농도. 여기가 고 농도라는 소리죠. 밖이 저 농도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니까 식물이 어떻게 돼? 점점 세포가 부풀어 올라요. 근데 동물은 부풀다가 빵 터지지만 얘는 터져 안 터져? 식물은 터지진 않아. 왜? 단단한 뭐가 있어? 밖에 세포 벽이 있잖아요. 얘는 벽이 있어서 터지진 않아요.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기만 해요. 됐습니까? 얘를 고농도에 집어넣어. 봐야 물 빠진다? 이쪽이 저농도, 이쪽이 고농도. 물이 빠져요. 그러면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는 밖에 단단한 벽이 있잖아요. 벽은 가만히 있어. 누구만 쭈그러들어? 안에 막만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벽하고 막이 이렇게 떨어져요. 원래는 이게 붙어있거든요. 같이. 물이 빠지니까 벽은 가만히 있고 막만 쭈그러들어요. 벽이랑 막이 떨어져 나왔어. 이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벽은 가만히 있고 막만 쪼그라들었다. 원형질 분리. 그럼 똑같은 농도에 넣으면 당연히 변화 없죠. 겉으로 볼 때.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이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느 농도에 넣은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예시를. 자, 누가 제일 고농도에 넣은 적혈구일까? C가 저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물이 나가서 쪼그라든 거야. 고농도에 넣은 거지. 내가 저 농도니까 물이 나간 거야. 그럼 가장 낮은 농도의 용액에 넣은 건 누구야? A. 얘 지금 물이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와서 터졌죠. 구분하겠어? 이렇게 그림 보고 구분하는 거야. 좋아요. 자, 이렇게 물은 통과시키면서 알갱이가 큰 놈은 통과 안 시키는 이런 막. 이런 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은 통과하는데 설탕처럼 큰 거는 통과하지 못하는 막 있잖아요. 이런 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거든. 반만 통과시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야. 크기가 작은 애는 지나가는데 큰 애는 못 지나가는 거죠. 이 반투과성 막의 대표적인 게 세포막이에요. 대표적인 게. 또는 이제 계란 속껍질 같은 게 있어요. 겉껍질 말고 속에 얇은 껍질이 있거든. 이런 게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에요. 반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고, 어쨌든 다 뭔가가 이동을 하는 방법이네. 근데 약간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삼투와 확산의 공통점, 이건 차이점이에요. 얘네는 확산은 용질, 즉 물질이 직접 가는 거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삼투는 물이 대신 가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이건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 둘 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산이든 삼투든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굳이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켜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 가만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저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삼투는 예시가 많이 나와. 이거 알지? 식물의 뿌리털에서 땅속에 물 흡수하는 거. 자, 여기서 뿌리털과 물 중에 누가 고농도요? 아, 뿌리털과 토양, 흙 중에. 얘가? 아니지, 고농도지. 얘가 저농도. 아이고, 왜 이래? 얘가 저농도.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있는 물을 뿌리가 흡수하죠. 누가 고농도고 저농도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인다. 자, 얘하고 얘죠. 누가 고농도야? 소금물이 고농도야. 배추가 저농도야.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배추가 나중에 얘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물이 빠져갖고. 응?
과일에 설탕을 똑같아요. 누가 고농도야? 얘가 고농도야. 얘가 저농도야. 그럼 과일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나중에 물이 늘어나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런 걸?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뭐 요렇게 누가 고농도고 저농도인지. 그러면 이거 내가 토양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 어떻게 돼? 이놈이 고농도가 돼버려. 얘가 저농도가 돼버려. 그럼 물이 오히려 빠져. 식물 안에 있던 물이 빠지면서 식물이 말라 죽어요. 너무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응?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질의 이동이에요. 이게 중간에 있는 실험인데, 계란 실험인데, 계란을 겉껍데기를 싹 제거하고 속껍질, 삶은 계란 까보면 안에 속껍질 얇은 거 있잖아. 그것만 남기는 거야. 속껍질만 남긴 달걀이야. 계란 속껍질이 딱 반투각성막이거든. 얘를 갖다가 하나는 물에다 집어넣고 하나는 소금물에 넣어요. 그럼 물에 집어넣은 달걀은 자 1번, 2번 어디가 고농도요? 달걀 자체는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 그럼 어디가 고농도냐?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 들어와. 그럼 달걀이 얘가 빵빵해져요 나중에. 물이 들어가고. 근데 10% 소금물에 넣은 달걀, 얘 소금물에 넣었잖아요. 얘가 저농도, 얘가 고농도예요.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이 빠져서 얘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나중에 꺼내보면 빵빵해져 있어요. 얘가 바늘로 톡 찌르면 물이 쇼쇼쇼 이렇게 막 달걀 분수가 돼. 물이 막 이렇게 빠져나와. 뭐 이렇게. 이거는 달걀이니까 뭐냐? 동물세포고, 식물세포로는 양파. 가나다 중 누구를 제일 고농도에 넣은 걸까? 얘를 제일 고농도에 넣어서 물이 빠져갖고 얘가 지금 쪼그라든 거죠. 원형질 분리가 됐어. 아내가 저농도, 밖이 고농도라 물이 빠져갖고 쪼그라든 거. 그 다음 가나 중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저농도인 거 같냐? 누가 제일 저농도? 얘가 저농도인 거. 물이 들어와서 빈 공간이 없어졌어. 얘가 빵빵해져가지고 빈 공간이 사라졌어. 어떤 식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제 식물. 양파는 식물이니까 요 정도.